엔리케 감독이 믿을 카드는 결국 이강인뿐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오는 14일 독일 도르트문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도르트문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6차전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PSG에는 올 시즌 성과가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해당 경기에서 패한다면 UCL 16강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조 2위에 이름을 올린 PSG는 만약 6차전 경기에서 패하고 현재 PSG와 승점 2점 차이인 3위와 4위인 뉴캐슬과 AC밀란의 6차전 경기가 한 팀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UCL 우승이 목표인 PSG에게 16강 탈락은 리그 우승 실패보다도 큰 타격입니다. 중요한 승부를 앞뒀지만 PSG의 상황이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인데요. PSG는 올 시즌 UCL 조별리그에서 2승 1무 2패로 고전하고 있으며 이번 도르트문트전에서 우스만 덴벨레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키뉴스와 에메리도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팬들의 걱정을 받는 부분은 덴벨레의 결장인데요. 덴벨레는 올 시즌을 앞두고 PSG에 합류해 이적 이후 줄곧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고 누적으로 덴벨레가 빠지면서 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덴벨레가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시즌 내내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의 날카로운 드리블과 영향력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엔리케 감독이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이미 올 시즌 리그안 개막전에서 우측 윙어로 출전해 공격진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리케 감독은 도르트문트전 직전에 치른 낭트전에서 이강인을 선발 우측 윙어로 기용하며 도르트문트전을 대비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윙어 기용은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그의 기회 창출 능력과 날카로운 패스, 결승골의 기점이 된 프리킥 등은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이 우측 윙어 포지션에서 아쉬웠다는 평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언론 평가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데요. 알고리즘 기반 평점 매체에서는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패스 성공률, 키패스 횟수, 리커버리 횟수 등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고 이러한 평가는 현지에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평점은 높은데 매체들의 평가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국 선수인 프랑스인 덴벨레를 옹호하기 위한 현지 언론들의 모습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프랑스 언론에서는 결국 엔리케 감독이 신뢰할 선수는 이강인뿐이라는 의견이 등장해 이강인의 도르트문트전 우측 윙어 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스포츠 언론 르디 스포르트는 10일 PSG의 딜레마, 엔리케는 결정했다라며 엔리케 감독의 도르트문트전 선발 결정에 주목했습니다. 르디 스포르트는 덴벨레는 낭트전에서 경기 막판 투입되어 많은 것을 바꿔놓고 역동성을 가져왔다. 불행히도 그는 도르트문트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엔리케 감독은 그를 대신할 해결책을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덴벨레의 유력한 대안은 바로 이강인입니다. 르디 스포르트는 엔리케는 몇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소식에 따르면 엔리케는 이강인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강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그 선택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PSG가 UCL 16강을 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이강인 기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에게는 올 시즌 팀에서의 입지를 가를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측 윙어 포지션에서 활약하여 팀을 UCL 16강으로 이끈다면 공격과 중원 가리지 않고 올 시즌 팀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부진한다면 당분간 중원을 제외한 포지션에서는 기회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 이번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가 될 도르트문트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맹활약하며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고 사랑받는 파리 생제르맹의 구세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부상 조심하시고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PSG 음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음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음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음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에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음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 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 스윗함은, 음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음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바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 만에 아들 애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음바페랑도 몇 번 뛰고 나니까 음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PSG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6일 PSG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필요할까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PSG는 레프트백을 영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누누 멘데스 부상이 있지만 루카스 에르난데스, 노르디 무키엘레가 있다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아크라프 하키미와 이강인은 1월 결장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하지만 워렌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가 부상을 당했지만 1월 초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의 위상은 확실히 올라가 있는데요. 그는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장기간 결장합니다. PSG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4일 열린 리그앙 14라운드 PSG와 르하브르전에서 결승골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전반 10분 골키퍼 지안루이지 돈나룸마가 높은 태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르하브르는 강력한 최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압박의 달인 이강인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르하브르 1선의 최전방 압박에서 벗어난 이강인은 강력한 드리블 능력을 보이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섰고 우측에서 쇄도하는 우스만 덴벨레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덴벨레는 낮고 날카로운 크로스, 음바페의 환상적 퍼스트 터치 이후 강력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강인의 성향상 중앙 미드필더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탈압박 능력은 유럽 최상급이고 드리블에 의한 패싱 능력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PSG의 절대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는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선호합니다. 게다가 PSG는 올 시즌 대대적 개편을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지 언론은 이강인을 중앙으로 배치하는 폴스9 전술을 써야 한다. 음바페와 이강인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1월에 빠집니다. 하지만 때문에 미드필더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단 그 자리를 에메리 루이스가 메울 수 있습니다. 1월 이후 이강인이 돌아오는데요.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PSG는 영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